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고성구 칼럼까지 하고 그리고 시청자 함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해서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황골 탈퇴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어제 밤에 열었어요. 여기서 내린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사법부 영역의 문제가 됐다. 사법부 영역의 문제가 됐으므로 이재명 처리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이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올바른 정치적 입장으로 정리가 잘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온전히 사법부의 영역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의힘은 이 점에 천착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자, 제가 지난주 판에서부터 이재명은 사법의 문제니까 그쪽에 넘겨두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도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서 지역 민심을 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필수 품목 제도 개선에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민생 챙기기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필수 품목이 뭐냐면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으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다가 필수적으로 이거는 너네가 사서 구비해야 돼. 라고 해놓고 이거는 가맹점을 하려면 이걸 꼭 사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이 물품들에 대해서 마진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얍삽한 방식으로 갑질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필수 품목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정은 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이 필수 품목을 무분별적으로 강매할 수 없도록 필수 품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개선 조치였을 겁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던킨 가맹점주 협의회 송명순 회장 할리스 커피 가맹점주 협의회 김경자 부회장 등이 함께 만나서 이 필수 품목 개선 방안을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건데 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관계없는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필수 품목의 차액 가맹금을 계속 올려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 해결을 못했다. 이번에 이거 차제에 해결하자. 이렇게 민생을 챙겨가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 고속도로를 다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민생 차원으로 접근을 하자면 적어도 양평 국민들이나 이 양평 고속도로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 되는 거죠.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이해찬이하고 이재명의 측근들이 다 작전을 짜고 이걸 시작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다. 갈수록 책임 뒤집어 씌우기 프레임으로 이재명이가 갈 것이다. 대통령 가족 책임 등의 프레임으로 총선 때 또 그 이후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딱 보고서 이거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이 상황 이재명이하고 이해찬이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 프레임을 끊어낼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백지화 선언까지 했는데 처음에 사실 김두관이가 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잘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나도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나서면서 물 건너가게 됐다. 내가 이재명이 한두 번 상대해 보냐. 이재명이가 일단 나선 이상 김두관이처럼 순진하게 그렇게 안 한다. 프레임 덮어 씌우고 끝까지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백지화 선언을 라는 강수를 통해서 이것을 반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다 수렴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양평고속도로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민생정책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농어촌의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힌 거예요. 이거요. 우리 아미고 회원들 중에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이 있는데 이 가평의 장인태 본부장이 원래 가평에 귀촌하기 전에 이 토목 건설 쪽에서 일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2달 전에 저한테 이 문제를 정책 제안을 해 오셨어요. 뭐냐면 이게 1가구 2주택에 묶여서 중과세를 다 때리는데 사실 시골에는 농촌은 인구 절벽으로 계속 인구가 줄지 않냐. 그러니까 도시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시골에 그저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3, 4억짜리 세컨하우스를 구입을 하면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다 일률적으로 묶어서 세금 때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시골에 적어도 인구 몇 명 이하 그래서 인구 절벽이 정말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 그리고 주택가격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이거를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말고 세컨하우스로 인정을 해주자. 그러면 서울에 그 정도 여윳돈 있는 분들이 다들 은퇴하고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시골에 그 정도 집을 하나 사놓고 주말마다 또는 주중에 한 3일, 4일은 도시에서 나머지 3, 4일은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귀촌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럴 때 시골도 살고 농촌도 살 수 있다. 이런 정책 제안을 장인태 본부장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만한 해볼 만한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정책을 원희룡 장관과 그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이런 이 의견 이런 정책 제안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보라. 라고 제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발표한 것은 이겁니다. 그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인데 뭐냐면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고 인구 개념도
주민등록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좀 돌려야 할 때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서 농어촌의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은 지방은 집값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농촌, 어촌, 산촌에 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농촌, 어촌, 산촌에 한해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 3조 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는데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려면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농지로 묶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식량 작업이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때 그 기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식량 작업을 걱정해야 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절대농지로 묶어놓고 있으니 이 국토를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기 위한 국토 재배치 수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절대농지로 묶어놓으니까 다 싫으나 좋으나 쌀농사 짓게 되고 그러니까 늘 쌀 과잉이 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2조 3조씩 억지로 사다가 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지 않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농촌은 영원한 시골이 아니라 도촌 복합생활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걸 자칫 얘기를 잘못하면 저 농촌 사정도 잘 모르는 사람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원희룡 장관은 서귀포 중문에 그야말로 빈농 출신입니다. 지금도 원희룡 장관의 그 아버지가 친환경 감귤공사 짓고 있어요. 농촌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원희룡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민생 이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저 재래시장 가서 경기 좋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 수요자가 구체적으로 있고 또 그 정책 수요자가 잘못된 이 법 제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뚫어주는 이런 타겟팅이 분명한 이런 정책들로 가지고 가야 정부 여당이 진짜 민생 챙기는 집권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이번에는 보훈부 쪽인데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 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선순위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이게 다 적용이 안 돼 버려요. 근데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65세 이상이면서 보훈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그 가족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선순위자의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에 관한 한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각지대도 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정부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의 경우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우선 폐지하고 추후에 전면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 본인 그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22만 원, 33만 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생계지원금 매월 10만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지원의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보훈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게 보훈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민생이에요. 이게 보훈정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조치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그분들한테는 이것이야말로 민생인 거죠. 그것도 가장 시급한 민생인 거죠. 제가 원희룡 장관 농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보훈부 경우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 그리고 당정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필수 품목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민생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민생이에요. 그냥 관념적 추상적으로 민생 백날 외쳐봤자 체감되는 그 정책 수혜 대상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이건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 시행의 수혜자가 구체적으로 있고 또 이것이 그동안 수십 년 문제 제기되어 왔으나 관료적 행정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접근이 가능해진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민생 제대로 챙기는 집권 세력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루에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총선 7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민생 챙기기가 계속된다면 적어도 주요 100대 민생 과제 같은 것들을 당 차원에서 이제는 기획하고 그림을 그려서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성국 칼럼, 이재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민의힘 민생에 올인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